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2019년 무선설비기사 1회 기출문제 중에 제2과목에 해당되는 무선통신기기 과목을 같이 풀면서 시험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 종료 후에는 우리 안테나 공학에 관련되는 기출문제도 같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에 수신기의 정기적인 성능 중에 수신기의 성능 중에 조정하지 않고 장시간 동안 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건 여러분들 쉬운 기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안정도라고 하죠. 안정도. 그러니까 수신기를 설계한 엔지니어는 수신기를 가지고 4개의 특성을 측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신기의 종합 특성이 4개가 있죠. 수신기의 종합 특성. 수신기의 종합 특성이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도. 어느 만큼 미약한 신호까지 수신기에서 소리나게 할 수 있느냐. 감도라는 거 있어요. 감도. 그러니까 감도라고 하는 것은 수신기의 종합이득하고 내부 잡음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득이 큰 수신기, 또 내부 잡음이 작은 수신기는 굉장히 미약한 신호가 들어와도 전부 소리나게 할 수 있다. 감도가 좋은 수신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선택도죠. 선택도. 선택도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분리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지 않은 신호를 예리하게 분리 제거시킬 수 있는 능력. 그렇죠? 근데 지금은 용어가 좀 정리가 돼가지고 선택도라는 용어로 지금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도라고 하는 것은 원하지 않은 신호를 분리 제거시킬 수 있는 능력. 이걸 선택도다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신기의 대역폭이 넓으면은 쓸데없는 신호가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대역폭이 가능하면 좁게 설계해줘야 선택도가 좋아지고 또 이득이 크게 설계가 되면 원하는 신호 이득만 크게 증폭이 돼서 신호 처리가 되면 다른 신호는 감이 못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선택도가 좋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는 충실도라는 게 있습니다. 충실도라는 것은 원음 재생 능력이에요. 원음 재생 능력. 우리 보통 가청 주파수가 20Hz에서부터 20kHz입니다. 그중에 보통 방송할 때는 한 15kHz까지 성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성분이 포착이 되면 수신기에서 잘 수신돼 가지고 소리가 나게끔 복조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파수가 낮든 중간 주파수가 됐든 높든 해당되는 주파수의 신호가 충실하게 원음 신호가 충실하게 잘 재현되는 정도를 우리는 충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충실도가 좋은 것은 주파 특성이 상당히 좋아져야 될 겁니다. 그래야 원하는 신호가 빠짐없이 재현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정도라고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안정도. 안정도는요. 우리 보통 실무에서는 볼륨을 최대로 틀어놓고 지하실에 가서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볼륨 최대로 틀어놓고 어느 만큼 장시간 동안 그 출력이 감소되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능력을 우리는 안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안정도가 좋다는 것은 그 설계한 회로 엔지니어 실력의 좌우가 될 수 있어요. 그 수신기 안에 모든 증폭기가 정상적으로 10년 동안 끄떡없이 동작해 줘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발진회로 있죠. 발진기에서 주파수가 잘 올라가 줘야 중간 주파수가 만들어지면서 정상적인 신호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안정도가 되겠습니다. 21번은 2번입니다. 자, 22번에 SSB 여러분들 알죠? 소전력으로 양질의 통신할 수 있다 하는 게 SSB의 특징 아니에요? 그러니까 AM 그러면 DSB죠. 상측파대, 하측파대, 측파대 2개를 보내는 거지만은 상측파대 하나만 덜렁 보내주는 이러한 소전력의
SMB가 커지는 양질의 통신 방식이다. 이건 쉬운 거니까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2번이 잘못됐습니다. 2번. 선택성 패딩이라는 거 있죠. 자, 선택성 패딩. 패딩은 전파 강도 세기가 들쑥날쑥 변동이 되는 걸 패딩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F1이라는 주파수 신호가 있다 그러면 이 주파수도 레벨이 들쑥날쑥 패딩이 나타납니다. 또 F2라는 주파수가 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벨이 들쑥날쑥 패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파수가 다를 때 제각기 나타나는 패딩을 우리는 선택성 패딩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AM이라고 하는 것은 DSB 아니에요? DSB. 상측파대 주파수 대역도 보내는 것이고 하측파대 대역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송파 보내는 경우 반송파 보내는 그런 DSB를 보통 AM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SSB는 양쪽 측파대가 아니라 한쪽 측파대 대역만 덜렁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지 않는 다른 쪽 주파수 대역은 페이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성 페이딩의 영향이 반만 나타난다 그 말이지. 그렇죠? 페이딩이라는 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성 페이딩으로 인한 잡음이라든지 장애 현상이 반만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잡음이 선택성 패딩으로 잡음이 반만 나타난다는 이야기니까 결론은 SMB 가지고 비교할 때는 분모가 2분의 1로 떨어졌기 때문에 SMB 측면에서는 2배나 좋아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 DB로 고쳐라 하면 로그 값을 취하는 거 아니에요? 로그 2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로그 2배, 로그 2죠. 배자는 그냥 여러분들 알기 쉽게 제가 설명드린 거고 로그 2. 근데 특별한 말이 없으면 SMB는 전력이에요. 신호전력, 잡음전력. 근데 신호전압, 잡음전압이다. 신호전류, 잡음전류다 할 때는 그 단서 조건을 줘야 돼. 특별한 말이 단서 조건 없으면 전력이에요. 그러니까 전력은 DB로 고칠 때 10노구 붙이는 거 알죠? 10노구. 그러니까 10노구 이렇게 해야 돼. 10노구 2. 여러분들은 계산기 들고 갈 수 있으니까 로그 2는 0.3010이에요. 그럼 0.3 곱하기 10 그러면 3dB만큼 SMB가 개선되고 있다. 그래야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6dB라고 해서 틀린 겁니다. 23번에 진폭변조, 영어로 AM이죠. 진폭변조 AM. AM을 시켜가지고 반송파 양쪽에 반송파 위쪽 하나, 아래쪽 하나 이렇게 측파대가 2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송파보다 낮은 쪽에 생기는 측파대를 하측파대라고 하죠. 하측파대. FC 빼기 FS. 위쪽에 생기는 것은 FC 플러스 FS. 상측파대 신호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3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24번 고조파의 방지 대책. 이건 중요하죠. 이거는 중요하고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또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조파. 고조파라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고주파하고는 틀려요. 고조파하고 고주파는 틀려. 고조파. 영어로 하모닉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조파. 이 고조파라는 것은요. 파형이 찌그러질 때 나타나는 겁니다. 파형이 찌그러질 때. 그러니까 왜곡된 파형. 그렇죠? 예를 들어서 1kHz짜리 신호를 증폭을 시켰는데 지나치게 막 B급이나 C급으로 증폭을 시켜버렸어. 그러면 증폭된 파형이 1kHz 모양이 완전히 변형이 돼가지고 왜곡된 1kHz가 나옵니다. 그러면 찌그러진 1kHz짜리 파형을 스펙트럼 애널라이저에 쏙 집어넣어보면 스펙트럼이 주파수란 영 아니에요? 그럼 스펙트럼 분석기에 집어넣으면 어떤 주파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스코프가 스펙트럼 애널라이저입니다. 그럼 거기다 집어넣으면 1kHz 기본 주파수 성분도 있고 2kHz, 3kHz, 4kHz 하는 정수배가 되는 그런 왜곡된 파형 속에 정수배가 되는 주파수 신호. 요건 내가 집어넣은 신호가 아니잖아요. 난 1kHz만 집어넣는데. 근데 찌그러진 1kHz 속에는 기본 주파수 1kHz의 2배, 3배, 4배 하는
정수배가 되는 이런 신호가 바로 고조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조파라는 것은 파형이 찌그러질 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증폭을 시킬 때 찌그러지는 비선형 증폭을 해서 그래요. 대표적으로 B급, C급, 뭐 D급, E급 하는 거 있죠. A급 증폭하면은 그렇지 않지. A급은 찌그러짐이 없는 증폭이 A급 아니에요. 그렇죠? 활성 영역에 동작점을 둬가지고 찌그러짐이 없이 증폭하는 거. 그건 A급이에요. 그때는 고조파 성분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B급, C급은 더 심하죠. B급은 그나마 짝수 고조파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좀 다행이죠. 근데 요건 안 그렇습니다. 이건 짝수, 홀수, 고조파가 막 특실거립니다. D급, E급 마찬가지 전부. 그렇죠? 그래서 고조파가 발생이 돼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과변조했을 때 또 나타납니다. 지나친 변조. 지나친 변조 해버리면 파형이 막 찌그러진 파형이 만들어지면 그때는 고조파 성분까지 전부 발생이 돼서 같이 보따리에 묶여가지고 전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조파까지 발생해서 전송이 되면 쓸데없이 대역폭이 막 증대가 돼서 날아가는 것이고 또 전력 소모가 커질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수신 쪽에 들어가면 막 찌그러진 소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왜곡된 찌그러진 건파 출력이 수신 쪽에 나타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대역폭이 쓸데없이 증대가 됨으로 인해서 통신의 방해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과변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조파 발생 원인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스 걸어줄 때 지나치게 DC 전압을 많이 줘가지고 정상적인 증폭을 못하게 되는 게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줘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에 출력 증폭기로 푸시풀 증폭기를 사용한다. 이거는 맞아요. 푸시풀을 쓰게 되면 짝수 고조파에도 제거되니까 짝수 고조파가 결국은 신호, 수신, 가청 주파수 신호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짝수 고조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C급보다는 푸시풀로 갔다 이 말 자체는 고조파 제거하는 하나의 대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양극 회로가 출력 회로입니다. 출력 회로의 Q, 동조 회로의 선택도라고 하죠. Q가 뾰족해야 원하는 주파수만 샤프하게 뜨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역폭이 좁아질 때 Q가 커져서 뾰족해져서 쓸데없는 인접 신호를 예리하게 쳐버리는 거니까 옳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어스 전압을 깊게 걸지 말 것. 이게 옳아요. 바이어스 전압을 크게 줘버리면 이건 TR이 증폭 기능에서 스위치로 가버립니다. 그럼 전부 찌그러진 파형이 되겠죠. 신호는 안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바이어스를 좀 얇게 걸어줘야 된다. 깊게 걸어준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깊게 걸지 말 것 했으니까 맞습니다. 4번 고조파에 대해서 밀결합한다가 아니라 소결합한다고 해야지. 밀결합은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고조파의 소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이 고주파 높은 성분, 주파 성분을 트랩을 이용해서 웨이브 트랩이라고 하죠. 웨이브 트랩 가지고 고조파를 전부 그라운드로 쏙 빼버리는 필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필타 회로를 쓴다든지 이런 트랩 회로 이런 걸 쓰는 행위를 우리가 밀결합이 아니라 소결합을 회로에 적용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 틀렸죠. 밀결합 틀렸습니다. 자, 25번에 SSB 신호 그림을 스펙트럼 영역에서 SSB를 옳게 그린 건 4번이죠. 4번. 상측파대 하나만 더 얼른 보내는 겁니다. 26번에 페이딩 현상의 대책 그러면 수신기 안에 AGC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수신하는 방법을 달리하는 다이버시티 합성 수신법이라는 게 있어요. 합성 수신법. 그렇죠? 그 중에 이제 많이 쓰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공간 다이버시티. 기억합니까? 안테나를 이쪽 저쪽 여러 군데 설치해 가지고 요 신호를 제각기 수신기로 들어오게 해놓고 이제 그 중에 가장 양호한 신호를 선택한다든지 안 그러면 평균해 가지고 좋은 신호를 만들어내는 공간 다이버시티. 그게 가장 많이 쓰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방송국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동일한 정보지만은 주파수를 좀 달리해서 주파수 달리해서 동일한 정보를 여러 개 보내주세요 하는 주파수 다이버시티라는 것도 있고, 또 편파 다이버시티도 있습니다. 수직 편파로 보내세요, 수평 편파로 보내세요 하는 것도 있고, 또 시간 다이버시티 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은 동일한 정보를 시간차를 두면서 두세 번 여러 번 보내주는 이런 시간 다이버시티 하는 이런 방법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번은 동일한 정보를 여러 개의 주파수에 실어서, 그러니까 주파수 좀 달리해서 F1에 F2에 F3에 이렇게 가는 것은 주파수 다이버시티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은 슈퍼 헤테로다인 방식 수신기에서 믹서브라는 거 있죠? 믹서. 여러분들 슈퍼 헤테로다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IF 방식이라는 거 아니에요? IF. 그러니까 이 반송파라는 고주파에 정보가 실려서 쏙 수신기로 들어오면, 그렇죠? 수신 안테나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리시브 주파수가 이 고주파에 정보가 실려서 들어온 겁니다. 그럼 만사제 쳐놓고 고주파 증폭을 100만 배 이상 해야 돼. 근데 고주파 증폭은 트랜지스타가 쩔쩔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발진 현상이 생기고 기생 발진 현상이 생기고, 고주파 증폭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고주파 증폭을 한 번은 꼭 해야 돼. 왜? 초단 증폭이 잡음이 작아야 이 수신기 잡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초단 증폭은 트랜지스타가 아니라 FET로. 여러분들 FET가 TR보다 좋은 장점이 잡음에 강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FET 가지고 잡음 작은 LNB 소자, 로우 노이즈 암프, LNA 소자라고 하죠. 로우 노이즈 암프. 이런 저잡음 증폭 소자를 FET 같은 걸 쓰면서, 그것도 캐스코드 증폭. 기억합니까? 캐스코드 증폭이 고주파 증폭 아니에요? 이런 거 쓰면서 조심스럽게 한 번 정도는 증폭을 해야 돼. 그런 후에 100만 배 시키려면 한 6번, 7번 해야 되는데 그 다음 계속 증폭시키면 안 되니까 이젠 주파수를 믹서 회로에서 바꾸는 거 아니에요? 믹서. 중간 주파수로 바꿔줍니다. IF 주파수로. AM은 455kHz, FM은 10.7MHz, 마이크로파는 70MHz, 위성은 1GHz. 이렇게 권고가 되어 있는, 고주파지만은 권고가 되어 있는 중간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주파수는 증폭하는데 그래도 조금은 별 문제 없이 해나갈 수 있다 해서 권고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수신 주파수가 들어오면은 요것을 IF로, IF 중간 주파수로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발진 회로가 어떤 고주파를 발생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발진기. 그래서 국부 발진기에서 고주파를 발생을 시키면은 요놈하고 요놈이 들어오면 믹서는 곱하는 기능입니다. 그 곱하면 더하기 한 주파수, 빼기 한 주파수가 나와요. 그럼 그 중에 빼기 한 주파수를 밴드패스 필터로 뽑아내면 그때는 주파수가 떨어지는 IF 중간 주파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중간 주파수 가지고 못다한 증폭을 80만 배 이상 시켜서, 그렇게 해서 파형이 정확히 보이게 해가지고 신호를 복조하는 IF 방식, 이런 방법을 슈퍼 헤테로다인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믹서부에 수반되는 것은 발진기가 같이 올라와줘야 되는 거고, 또 믹서부에서 나가는 요 더하기 빼기 한 두 개 중에 뺀 주파수를 필터로 뽑아내면 IF라는 다운 주파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3번 검파기는 틀렸죠. 검파기는 복조회로, 그렇죠? 복조회로를 검파회로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건 믹서부 한참 뒤에 중간 주파 증폭을 시킨 후에 이루어지는 회로입니다. 자, 27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8번에 FM 수신기의 특성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은 어느 겁니까? 그러니까 FM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FM의 특징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우선 AM보다 좋은 점이 잡음에 강하다, 잡음이 작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HMB가 높다, 그게 좋은 점이죠. 왜냐하면 리미터 회로 가지고 수신기에서 리미터 가지고 누적된 잡음 제거시키니까 좋지. 그렇죠? 그리고
리미터 회로뿐만이 아니고 또 과변조를 막아주는 송신기의 IDC 회로 오는 것도 있고 또 고역 SMB 개선하는 엠파시스 기법을 적용하는 게 또 FM이고 그렇죠? 그 SMB가 굉장히 좋아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반송파의 진폭의 정보가 실리지 않기 때문에 전송하는 도중에 진폭이 들쑥날쑥 변동이 극심한 즉 수신 전개 강도가 변동이 극심한 무선 이동 통신에는 FM이 적격이다. 이런 것도 좋은 점이죠. 그리고 FM은 C급 전력 증폭을 쓸 수가 있어요. 진폭의 정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찌그러지더라도 효율 좋게 증폭해서. 그러니까 C급 증폭을 쓰니까 소비 전력이 굉장히 작은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동조회로 가지고 그 반송파 나오세요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C급 증폭 쓸 수 있는 것도 좋은 점이고 그리고 충실도가 상당히 좋아지는 것이고 FM은. 근데 안타깝게 단점이 뭐죠? 복잡하다 하는 거하고 그리고 미약한 전파. 그렇지? CNB가 7dB 이하가 될 때는 미약한 전파일 때는 오히려 AM이 잡음이 더 작은 셈이 됩니다. FM은 강전개 통신이라 해야 된다 하는 스레시홀드 레벨, 한계 레벨이 있다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주파수 변별기로 변조한다. 이게 틀렸죠. FM의 건파회로 복조회로를 주파수 변별기라고 하죠. 근데 요 가지고 복조한다 그래야지. 변조한다. 이건 변조는 송신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8번 2번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29번 중요하죠. 왜 고주파 증폭기는 절대로 빼면 안 되느냐? 이 고주파 증폭기의 필요성이에요. 그렇지? 영어로 RF, 라디오 프리퀀시가 고주파하는 뜻이 있고 무선주파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RF 증폭, 고주파 증폭, 고주파 증폭기의 필요성.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미약하고 허약하게 방송전파가 수신기로 들어옵니다. 그럼 만사제 쳐놓고 약 100만 배 증폭을 시켜야 돼. 그 고주파를 100만 배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잡음투성이에다가 굉장히 허약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고주파 처음 증폭시키는 초단 증폭 고주파 증폭기는 반드시 LNA 소자 저잡음 증폭기로 설계해야 된다. TR이 아니라 FET로 해야 돼. 안 그래도 잡음투성이에다가 또 초단 증폭이 잡음이 작으면은 이 수신기의 잡음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TR이 아니라 FET로 LNA 소자로 설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잡음을 떨어뜨리는 SMB 향상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요놈이 정상적으로 증폭이 잘 돼야 미약한 신호까지 쏙 여기서 증폭이 잘 돼서 넘겨줘야 그 다음 증폭을 많이 하면서 복조가 되면 소리가 잘 잡힙니다. 그러니까 감도를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길목에 있다. 감도 향상을 시켜나갈 수가 있다. 요겁니다. 그리고 슈퍼헤테로다인 방식의 치명적인 단점이 영상 혼신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영상 주파수에 대한 방해가 이제 아주 특유한 혼신 방해 아닙니까? 그래서 고주파 증폭을 크게 딱 여기서 잘해버리면 수신 주파수의 중간 주파수 2번 더한 주파수가 영상 주파수예요. 그 영상 주파수는 그냥 팍 다운되는 효과가 되는 겁니다. 이놈이 팍 높아지니까. 그렇지? 그래서 영상 혼신을 제거시킬 수가 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영상 주파수의 선택도를 개선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선택도가 분리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상 주파수 신호를 예리하게 분리시켜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거 좋은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기 지워버렸는데 발진회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발진회로. 발진기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 고주파 수신 주파수가 들어오면 이제 뺄셈해서 다운시키는 겁니다. 중간 주파수. 근데 발진기가 이렇게만 가서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무선 방식으로 이렇게도 훨씬거리고
이렇게도 얼씬거리고 이렇게도 얼씬거리고 이렇게 얼씬거립니다. 근데 이 고주파 증폭을 했다는 게 전봇대를 하나 이렇게 팍 세워놨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원하는 신호만 탁 증폭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놈이 이렇게 뒤로 치고 들어오는데 전봇대가 못 들어오게 막고 있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발진 주파수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어다니는 것은 불요 전파입니다. 쓸데없는 불요 방사파예요. 그러니까 불요 방사파가 뒷문 통해서 이렇게 다시 재입력하지 못하게 앞에 전봇대를 만들었다 이 말은 불요 방사파의 재입사 역량을 버퍼링하고 있다. 완충작용해서 뒷문 닫아버렸다 하는 중요한 임무 수행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지문이 고스란히 시험 문제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그 지문이 바로 그 지문이 여긴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 2번에 속합니다. 불필요한 전파 발사를 억제한다. 그게 이거예요. 이 전봇대. 불필요한 전파라는 게 이거 아니에요? 이거? 발진 주파수가 불필요한 전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놈이 이렇게 해서 뒤에서 못 들어오게 막았다. 그렇죠? 중요한 역할을 하죠. 고주파 증폭이. 그리고 또 다른 잡동선이가 들어온다고 치더라도 이주파수만 그래도 증폭을 해버리니까 다른 것들은 그냥 팍 다운되는 효과가 되는 겁니다. 할 수 있죠? 그리고 안테나와의 임피던스 매칭을 할 수 있다. 자, 안테나와 임피던스 매칭하는 것은 이 고주파 증폭은요 반드시 출력에 동조회를 달아야 돼. LC 동조회를 달아야 쓰는 증폭기가 고주파 증폭기예요. 왜 그러냐면 증폭이 잘 안 되는데 출력에 그냥 출력 저항만 달아버리면 그 잘 안 되는 파형의 출력 저항에 가는 겁니다. 근데 LC 동조회를 달아버리면 그놈 가지고 또 주파수까지 제대로 잘 조정하면서 그러면 좀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조회로가 조정하면서 조정돼서 증폭된 놈을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조회를 달아가지고 안테나도 저항입니다. 그리고 증폭기 입력 저항과 안테나 저항을 이 LC회로 동조회로 가지고 L도 그 중간 탭을 쓰면서 임피던스 매칭도 해나갈 수 있어요. 이 동조회로가. 그러니까 고주파 증폭에는 동조회로가 부착됐기 때문에 고주파 증폭 기능에도 들어간다고 할 수 있죠. LC회로가 이 안에 부착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안테나와의 임피던스 매칭, 정합도 시키는 일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번 근접 주파수 선택도 개선이 아니고 영상 주파수 선택도 개선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9번은 3번이 답이 옳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에 레이더 통신. 레이더는 우리 무선 통신의 기타 응용 하나 예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로파를 쓰는 기기가 대표적으로 뭡니까? 위성이죠. 위성. 마이크로파 쓰는 응용이 위성, 그 다음에 레이더. 그렇죠? 그리고 이동통신에도 요즘은 마이크로파 대역까지 쓰는 5세대 이동통신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높은 주파수 마이크로파 영역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위성 같은 경우에도